2026년 1월 27일 화요일 허메인 뉴스쇼 여러분의 마지막으로 모실 주제는 정청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청래 대권 욕심이 빚은 합당 논란이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 내가 왕이 될 상인가로 생각하고 있는 정청래에 대한 얘기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론을 불쑥 꺼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보셔서 알고 계시죠? 느닷없이 합당론이 나왔습니다. 야, 한 수 던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곧 파이렘이 터져나왔죠. 당 안팎의 논쟁이니까 정청래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의 시를 오마주한 건데 오늘 오마주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네요. 어쨌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제가 생각할 때는 흔들리다 꺾어집니다. 지금 그런 위험 수위에 와 있어요. 합당론은 제가 볼 때는 단순 세불리기는 아니고 문벌과 문벌의 만납니다. 정청래가 이 합당론을 꺼냈을 때 조국혁신당은 주로 친문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민주당은 지금 사실상 친명과 친정청래로 분화되어 있습니다. 친청, 친명의 친문까지 결합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합당론을 꺼낸 거죠. 그런데 친명이 여기에 대해서 고가올 리가 없죠. 왜? 친청과 반목하고 있는 와중에 친명과는 거리를 두고 상당한 불편한 관계가 있는 친문 조국혁신당이 들어오면 친청이 더 강화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분은 좋아요. 통합.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통합. 통합은 되지 않지만 통합 행위는 안 하는데 통합 말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나 아렌트가 그랬습니다. 정치는 행위다. 행위로서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을 통합으로 이끄는 행위. 말이 아니라 행위. 근데 말은 열심히 하는데 통합은 안 되고 있죠.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하는 통합을 내세워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그 철저한 이게 시퀀스, 그다음에 이 과정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절차와 과정이 굉장히 세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치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없이 불쑥 통합하자. 자, 1인 1표제를 꺼냈던 정청래. 다시 합당론을 꺼냈습니다. 정청래의 큰 그림은 뭘까? 저는 이게 정청래는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이재명 표로 포장을 해서 그걸 명분으로 해서 꺼내고 있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1인 1표제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계속 당원 주권 강화, 당원 강화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했고요. 당심 강화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정청래가 가져온 거예요. 야, 이재명 대통령 당신이 얘기했잖아. 내가 얘기하면 왜 안 돼? 또 합당, 조국당 합당. 야, 이재명 당신이 통합 얘기하고 있잖아. 나도 통합 좀 해볼게. 뭐 이런 거예요. 명분을 그렇게 잡았는데 결국 문제는 정청래 타이밍으로 승부할 때 이것이 정치하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정치는 명분과 타이밍인데 명분을 잡았다고 해서 그 명분을 공격당하기는 어렵지만 타이밍으로 공격당한 겁니다. 야, 이게 무슨 타이밍이 이런 타이밍에 통합 얘기, 조국혁신당과 합친다는 얘기가 나와? 너 뭐 무슨 생각하고 있길래? 여기서 정청래는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사실은 뭐 다 사인이 끝난 거야. 다 얘기가 끝난 거야. 지금 저기 청와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언제 나랑 그런 걸 합의했어? 그런 걸 또 잘못 얘기하는 거죠. 대통령이 정치행위에 간섭하는 그런 식으로 되면은 이거 현행법 위반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청래가 이 통합,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론을 꺼낸 목적 저는 일단은 당권 연임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벌여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권 연임이어서 올 8월에 당권을 연임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총선 공천권을 갖겠죠. 2년을 당권을 가져가니까 내후년 4월에 있는 총선 공천권을 가지면 그 총선을 통해서 좌파 세력을 대폭 확장을 할 겁니다. 2024년 재작년 4월 총선 앞두고 이재명 당대표가 그 당시에 비명 행사를 통해서 친명 횡재 공천을 해가지고 지금 일사불란한 대우를 구성했던 것처럼 지금은 또 정청래 그룹과 갈라져 있지만 그 세력화를 해서 그다음 대권으로 간다. 내가 왕이 될 상일까? 대권으로 가는 꿈을 그리고 이것을 다 진행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내 반발 정말 얼마나 힘들게 쫓아냈습니까? 재작년에 좀 아까 말씀드린 비명 행사 과정을 통해서 친문 정말 도륙을 했어요. 그때 이재명이 도륙을 했습니다. 친명 행사, 비명 행사, 친명을 도륙한 게 아니라 비명을 도륙한 거죠. 비명 행사, 친명 횡재.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비명 행사의 기억이 선명한데, 에? 근데 지금 와가지고 다시 이걸 통합하겠다?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댓글에서. 야, 이러면 안 된다. 야, 정청래 너 무슨 꿍꿍이냐?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등등. 이현주, 강득구, 황명선. 이런 지금 약간 친명 쪽, 이재명 쪽의 의원들, 최고위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또 발언하고 있고요. 이현주, 정청래 혼자의 결정이다. 왜 대통령 끌어들이느냐? 대통령 팔이 그만하라 반발하고 있고, 더민초 초선 의원들이죠. 친명 그룹들 굉장히 막강한 그룹입니다. 여기서 연일 반발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국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 이거가 뭐 당명은 그대로 유지될 거고 너희들은 걸어서 들어오면 돼, 그냥 들어오면 돼, 개별 입당하라는 얘기죠. 이건 합당이 아니죠. 당대당 합당이 아니라 그냥 적대적 M&A 아니냐, 그래가지고 반발 조국신당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변수들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부 반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비명 행사는 가라앉았지만 그러나 쉽지 않은 일들이다. 네, 이현주 최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민주당을 오래전에 탈당했을 때 이 친문 그룹들이 자기를 뭐 이짐에 왕따시키고 이런 것 때문에 못 참아와서 탈당을 해가지고 국민의힘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자유의 전사, 프리덤 파이터스 뭐 이런 거 내걸고 하다가 다시 이제 친문이 죽고 친명이 득세하니까 글로 가가지고 지금 최고위원 하고 있는 건데요. 다시 이거 친문 받아들이자 못할 겁니다. 아마 내부 반발 거슬 거고요. 두 번째는 양당 갈등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적대적 M&A는 우리 받아들이지 못한다. 조국신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세 번째는 명심입니다. 역시 명심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차기 구도에 있어서 경쟁 관계, 경쟁 구도를 통해서 차기를 좀 해서 이 서로 경쟁 속에서 혼자의 단일화된 힘으로, 단일적 파워로 이재명 본인 나와 맞서는 힘을 만들고 싶지 않다. 경쟁 속에서 계속 충성 구도를 만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정청래 구상 속에서는 이 경쟁 구도가 정청래 우회 구도가 돼버리니까 굉장히 이거는 거부감이 심할 거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거다. 과연 이 합당, 조국신당과 민주당과의 합당 문제 어떻게 끝나게 될지 여러분 관심을 갖고 같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